스포츠. 귀에 쏙쏙 박히는 야구 이야기 스트라이크 존 시작하겠습니다. KBS 스포츠 취재부의 김도환 기자, 문화일보의 정세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이번 주는 삼성 이야기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돌아가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더니 결국 삼성이 최하위로 떨어졌어요. 네, 얘기하시죠. 네. 6월 22일 목요일 경기에서 키움에 1대2로 패했고요. 이러면서 최하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삼성이 10경기 이상을 치른 시점을 기준으로 꼴찌로 추락한 것이 2018년 5월 14일 이후에 5년 1개월 만이자 날짜로는 무려 1865일 만입니다. 참고로 삼성은 1982년 출범한 프로야구에서 최하위로 시즌을 마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네. 삼성이 최하위였던 적이 정말 기억이 거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생소합니다. 이 기분이. 그리고 뭐 지난 경기를 보면은 10득점까지 했는데도 연패를 끊지 못하는 거 보면서 아, 이거 진짜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24일 경기에서는 6대1로 리드를 지키다가 결국은 지키지 못하고 10대 13으로 역전패를 했고요. 이게 제가 그래서 아까 왜 한숨을 쉬었냐면요. 네. 올 시즌 17경기가 역전패고요. 그리고 6월 셋째 주 5경기 연속 역전패, 최근 11경기, 제가 어제 이겼기 때문에 11경기를 뽑았는데 11경기에 2승 9패인데 일요일 경기 전까지는 1승 9패 1할 그쳤으니까 네. 지금 10번에서 한 번밖에 못 이기니까 이게 삼성이 예전에 뭐 제일주의 했는데 지금 완전히 꼴등으로 그냥 완전히 쳐져 버렸습니다. 제가 설명을 좀 덧붙이면 5회까지 앞선 경기에서 승률을 좀 보니까요. 예. 16승 9패로 리그 전체 꼴찌입니다. 그러니까 SSG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1위잖아요. 네. 5회까지 앞선 경기에서 33승 1무 1패. 완전 정반대의 결과를 나고 있는데요. 야,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삼성이 역전승을 거둔 것도요. 전체 10번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리그 8위의 기록입니다. 참 문제가 심각해 보입니다. 일단은 왜 이렇게 된 건지 두 분의 한번 판단을 들어보고 싶어요. 어떻게 일단 뭐 수많은 뭐 문제가 단순하지 않겠지만 한 가지씩만 꼽아준다면 어떤 걸 짚고 싶으세요? 저는 먼저 네. 이 전문가들에게 좀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이럴 줄 알았다. 라고 이제 입을 모았는데요. 베테랑 선수 의존도가 너무 높고요. 또 뎁스 자체도 약한 팀인데 왜 시즌 전에 우승을 목표라고 했는지 좀 이해가 안 간다는 해설위원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삼성은 현재 팀을 지탱하고 있는 한 축이 오재일, 우규민, 오승환 등 이 베테랑 선수들인데 이 베테랑 선수들이 모두 뭐 부상으로 빠져 있는 상황에서 팀에서 때려줄 선수, 막아줄 선수가 하나도 없는 상황이고요. 설상가상으로 지금 구자욱 선수도 빠져 있으면서 라인업 구성에 상당한 애를 먹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제 흔들린 뒷문을 막고자 그 이원석 선수를 키움에 내주고 이렇게 트레이드를 했는데 가뜩이나 팀에 7선수가 없는데 이원석 선수를 신인 지명고까지 내준 게 맞는지 이런 의문의 시선도 따르고 있습니다. 일단은 가장 큰 문제 어떤 거 짚고 싶으세요? 저는 뒤에 질문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참고 있는데 네. 일단 뭐 야구라던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박진만 감독, 구단 선수들의 전력, 그리고 홍준학 단장 뭐 이렇게 야구단의 문제도 있지만 저는 제1기획으로 이관된 뒤에 삼성 기업 그룹의 이 지원 문제를 한 번쯤은 언젠가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전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베테랑에 너무 의존하는 뎁스가 약한 팀.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제1기획으로 이관된 후에 지원이 부족하다. 네, 이 두 가지. 그 삼성 팬 제 주위에도 좀 많잖아요. 네네. 물어보면 지는 야구에 적응할 거를 강요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팀 이제 3연전 하면 1승 2패 하니까 기대하지 마시라, 이런 뉘앙스를 풍기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프로스포츠는 일단 이기는 게 목표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지고 있는 거에 익숙해져 있고 더 심각한 거는 그래도 뭐 구단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은 뭐 그런 뉘앙스도 느끼기에? 예. 팬들은 그렇게 서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조금 전에 아까 대기실에서 우리 정 기자가 구단이 지금 굉장히 성나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선수가 이 팬이 느끼는 것보다, 선수나 팬이 느끼는 것보다 아마 제1기획이나
이쪽 모기업에서는 조금 덜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이게 프로 스포츠다 보니까 분명히 이제 승리를 목표로 해야 되고요. 그리고 팬들의 사랑을 받고 그것이 결국 이제 성적과 이제 본인들의 가치로 증명되는 종목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심각한 자각이 필요한데, 자 일단은 좀 나아질 개선 방향이 있는가 그것도 한번 짚어보고 싶어요. 만약에 아까 그 이제 부상과 뭐 부진으로 잠깐 2군에 내려갔던 선수들이 다시 복귀를 한다면은 나아질 수가 있을까요? 일단 오재일 선수 그리고 네. 오승환 선수 뭐 내일 오규행 선수까지 내일 1군에 복귀할 예정이라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결국 삼성은 이들 선수들이 베테랑 선수들이 안 해주면 절대 다시 상승 동력을 받아서 다시 반전을 하기 힘든 구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 선수가 모두 에이징 커브에 접어들었냐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선수들이 좀 돌아오더라도 팀에 얼마나 도움될지 좀 부정적인 시선을 갖고 있습니다. 정리하면은 이제 그 주축 선수들이 돌아왔을 때 10위권에서 살아나는 응급처치는 될 수 있겠지만 네. 이 치료제는 될 수 없을 것 같다. 그러면 김도환 기자가 지적했던 그 모기업 이 문제도 한번 짚어보시죠. 그 삼성이 사실 그 제가 몇 번 다른 종목에서도 이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예. 지금 야구뿐만이 아니라 거의 전 종목에 거쳐서 대부분 다 최하위 극심한 부진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꼴찌 그랜드슬램이에요. 야농 축배, 야구, 축구, 농구, 배구 네 종목 모두 꼴찌를 하는 이 종목 최하위 수모를 겪었는데요. 야구가 10위, 그러니까 야구가 10개 팀이 하니까 10위고 축구가 12개 팀이 하니까 12위 기록 중이고 농구가 10개 팀이 했으니까 지난 봄에 이제 10위를 기록했고 남자 배구가 7팀이 하기 때문에 7위. 12, 12위, 12, 7인데 예전에 삼성이었으면은 이거 난리 날 일이었는데 사실은 지금 전 종목 꼴찌를 했는데도 제일기획에서는 뭐 그다지 뭐 특별한 대책을 내놓거나 그러진 않고 있는데 2014년에 제일기획 이관 후에 투자가 줄어든 것도 분명하고요. 어느 정도 이제 삼성 왕조였던 시대가 저물어가는 것을 떠나서 날개 없는 추락, 여기에 이제 꼴찌 그랜드슬램이라는 이 불명예까지 지난주에 쓰게 됐습니다. 이게 좀 뭐 예전 얘기긴 합니다만 사실 제가 기억하기에 이런 얘기까지 있었어요. 삼성은 프로 스포츠에 진출 안 했으면 좋겠다. 재미가 없어진다. 왜냐하면 너무 강팀이 생겨져 버리니까 그 리그 자체가 흔들린다는 그런 얘기까지 들었던 삼성 왕조거든요. 실제 삼성이 2000년대 초반 이럴 때는 돈성이라고 불렸어요. 그렇죠. FA 시장에서 선수들을 워낙 좋은 선수들을 싹쓸이하니까 돈성이라고 불리기도 했는데 지금은 그런 말을 제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다른 종목이지만 배구도 제가 굉장히 좋아했는데 김세진하고 신진식을 다 잡았는데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장병철이라는 국가대표를 또 잡아서 잡았어. 장병철 선수가 이 삼성에서 주전으로 뛰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다른 팀으로 풀어주지도 않고 삼성이 그냥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국가대표 선수를. 그러니까 야구, 농구, 축구 다 그랬었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제 뭐 건불 10년이라는 이야기는 있지만 지금 제일기획 이관 후에 삼성 라이온즈가 2016년부터 9등, 9등, 6등, 8등, 8등 그리고 2020년대 들어와서도 지금 계속 이런 상황입니다. 일단 보니까 삼성이 삼성스포츠단이 제일기획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2014년 축구단을 시작으로 했고요. 그렇죠. 야구단이 2016년 1월부터거든요. 그렇죠. 공교롭게도 말씀해주신 대로 2016년 이후 삼성은 재작년 그 정규리그 2위 그게 최고 성적이고 나머지는 전부 하위권이었습니다. 자, 뭐 이쯤 되면은 진짜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텐데 혹시 그 들리는 이야기에 모그룹 쪽 혹은 이제 제일기획 쪽이 됐던요. 세세한 얘기는 알 수 없겠습니다만 어떻게 이 문제를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리고 뭐 개선책에 대한 논의가 나오고 있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 제일기획은 우리가 투자 안 한 건 아니다. 그렇죠. 항상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특히 야구단 같은 경우에는 지난 겨울에 구자욱 선수 100억 넘게 5년 장기 계약으로 구자욱 선수를 또 묶었고 FA 시장에서 우리가 가만히 있었냐? 우리는 필요할 때 선수들을 샀다. 돈을 쓰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 투자가 저는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육성인지 이게 팀에 뭐 당장 윈나운지 이 전략이 없고 그냥 당장 뭐 부족한 부분을 때우기 위한 땜빵식 투자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저는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재용 부회장 기사를 제가 서치를 가끔 해요. 네네. 왜냐하면 사실 지금 SSG 이 쓰게 시대가 열린 그 원인이 뭐 원동력이죠. 용진이 형 때문에 사실 이 쓰게 지금 시대가 개막을 했거든요. 작년부터. 형 동생 하는 사이예요? 아니 그건 아니에요. 네. 정용진 부회장도 있지만 사실 재용이 형도 있잖아요. 근데 이재용 부회장이 뭐 며칠 전에 하노이에서 생일 축하 파티 하셨던데
그 제가 이제 경제부 기자한테 뭐 이제 사석에서 그냥 물어보면 네네. 뭐 그런 얘기는 해요. 야구단 예전에 이건희 회장 살아계실 때 그리고 또 이재용 부회장도 잠실야구장도 많이 가서 지원을 했었는데 야구단이 8구단, 9구단, 10구단으로 계속 늘어나면서 삼성 그룹 차원에서의 관심이 떨어졌던 게 사실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또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카운터 파트너가 애플이라던가 펜텍 뭐 이런 정말 이 엄청난 그룹들이잖아요. 네네. 근데 애플이나 펜텍 이런데 스포츠단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노는 물이 조금 달라지면서 아마 이재용 부회장도 관심이 지금 굉장히 조금 떨어진 거는 분명하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사석에서 들은 바는 있습니다. 그래도 야구는 한 번쯤 다시 한번 좀 뛰어들어 주셨으면 어땠을까? 전 최근에 또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도 정용진 부회장의 자극을 받아서 선수단에 초와 도시락을 보내고 경기장도 자주 찾거든요. 지금 가장 경기장을 안 찾는 실질적 구장주 아닌가 싶긴 합니다. 이게 지켜보면요. 사실 뭐 지난해 SSG가 정말 대단한 바람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사실상 뭐 그 SSG와 관련된 기업들 또 그룹의 이미지들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리고 맞습니다. 이제 본인의 캐릭터도 구축을 하게 됐고요. 그거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롯데가 또 유통 라이벌인 롯데가 참전을 했고, 근데 지금 이 정반대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이는 게 삼성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게 이제 기사가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좀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그룹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 국내에서 뭐 1, 2등 내로라는 기업인데 이제 우리가 지원하는 스포츠 그룹이 전 종목에서 꼴등을 했다. 아, 그러니까 저도 이 말에 동의하는 게 예전에 저는 그 이자로 시작하는 마트 거기 잘 안 갔었는데 작년부터 그 왠지 그 노란 가방 있잖아요. 그 네모난 가방도 좋게 느껴지고 그 SSG 야구 효과가 저는 야구를 워낙 좋아하니까 야구 환자들한테는 SSG 효과 때문에 지금 이마트 매출도 엄청나게 좋아지고 있고 이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데 그쵸. 삼성은 최근에 들어와서 야구가 이렇게 된 뒤로 왠지 저한테는 좀 이미지가 약간 그래요. 뭐 야구 기자가 아닌 팬의 입장에선 그렇기 때문에 삼성도 한 번쯤 다시 한번 나서 주셨으면 삼성 어떨까 팬들이 그런 생각이 나서서 다 같이 아이폰 쓴다던가 이런 식의 좀 보이콧을 한번 이건 나중에 정현재 PD한테 한번 물어보면 이 부분은 정확히 알고 계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여러 가지 개선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근데 이렇게 요즘 안 그래도 어수선한데 빈볼 논란까지 추가가 됐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죠? 지난 24일이었습니다. 인천에서 삼성과 SSG가 맞붙었는데요. 삼성이 7대 13으로 뒤진 7회 말 1사 1삼루에서 타석에선 최정이, 마운드에선 삼성 양창섭 선수가 있었습니다. 양창섭 선수는 최정 몸쪽에 바짝 붙이는 공을 연거푸 던졌는데 네 번째 공이 유니폼을 스치면서 이 사구 판정이 나서 나갔습니다. 1루로 나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오재원 스포티비 해설위원이 양창섭 선수가 고의로 공을 던졌다. 이런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이때 멘트가 이것은 대놓고 때린 것이다. 난 이런 상황을 가장 싫어한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경기 뒤에 양창섭 선수 그리고 오재원 위원이 SNS에서 또 서로를 저격했어요. 그러면서 논란이 더 커졌는데 게양창섭 선수는 물고기는 언제나 입으로 낚인다. 인간도 역시 입으로 걸린다. 탈무드 한 줄 명언이라고 적힌 그림 하나를 게시했고요. 오재원 의원도 이를 겨냥한 듯한 메시지를 적었는데 어리석은 사람은 들은 것을 이야기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본 것을 이야기한다. 탈무드라고 해서 탈무드 그림 파일을 또 하나 첨부해서 이게 하루 종일 경기 끝나고 그 다음날까지 오늘까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민호 선수가 중간에서 좀 화해를 하라 이렇게 했는데 양측 다 모두 안 한다는 걸로 이렇게 결정이 됐나 보더라고요.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뭐 그리고 이제 또 오재원 해설위원 같은 경우에는 또 직전에도 또 문제가 있었잖아요. 오재원 해설위원이 한국 프로야구의 진짜 신개념 톡톡 튀는 해설위원이면은 분명해요. 지금 거의 한 달 됐죠. 한 달 전에도 박찬호 선수를 저격했어요. 당시 저희 기자들도 그랬잖아요. 웬만하면 코리안 특급 건드리면 사실 이게 굉장히 영린을 건드리는 거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오재원 위원이 어떻게 보면 용감하다고도 할 수 있고 본인의 그 주관이 굉장히 뚜렷하신 해설위원이에요. 당시에도 어제도 이제 이거는 대놓고 때린 건데라고 말했지만 오재원 위원이 박찬호 선수하고 투타 대결할 때 이 몸에 맞는 공 때문에 약간 실랑이가 예전에 청주구장이었나 있었나 봐요. 맞아요. 이제 그거를 들고 와가지고 박찬호 선수 때문에 피해본 선수가 있다라고 이제 이런 언급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달 사이에 지금 2번이나 그런 일이 있었는데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는 박진만 감독도
논란을 일으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 그리고 홈런 맞으려고 던지는 투수가 어디 있냐라면서 이제 양창섭 선수를 좀 두둔해주는 이제 자기 선수를 감싸줬는데요. 오재현 위 해설위원까지 낀 데다가 꼴찌인 삼성까지 지금 이게 연루가 되면서 어제 오늘 뭐 엄청나게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오재현 해설위원이 지난 10일 그 마산에서도 한번 멘트 실수가 또 있는데 있었죠. 네. 마산 중학교 학생이 이제 시구를 했고요. NC에서 야구를 하는 게 목표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오재현이 해설위원이 인생은 만만치 않다. 두산이나 서울 LG 쪽으로 올라갔으면 한다는 이런 멘트를 남겨서 또 문매를 맞기도 했었습니다. 이제 그 위트 넘치는 개그를 친 건데 그 꿈나무한테 상처될 수도 있는 말이고. 어떻게 보면 지역 차별도 되죠. 사실 뭐 이제 빈볼 논란에 대해서도 해설위원이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표현이 참 세련되지 못하다. 좀 말을 좀 정제해서 하면은 뭐 컨텐츠가 나쁜 게 아니라 표현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오재현 선수가 이 선수 시절에 두산 베어스 소속일 때도 LG 트윈스 팬들이 가장 얄미워했던 선수가 오재현 선수고 타 팀하고 하면 여러 가지 이슈도 있었는데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이 투수가 타자한테 빈볼을 던지거나 그런 경우는 있는데 임창용이라는 투수가 2루 주자의 헤드샷을 겨냥해서 빈볼을 던졌던 전 세계 프로야구의 사상 초유의 사태의 대상이 오재원 선수였습니다. 네. 그 당시에 사실 두산 김태형 감독이 나와서 임창용 선수를 뭐라고 했는데 그때도 오재원 선수가 소위 얘기하는 상대 팀을 좀 이렇게 자극하고 뭐 이랬던 여러 가지가 있어서 여러 가지 이 하여간 화제거리를 몰고 다니는 해설위원님에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국가대표 때는 예뻤잖아요. 네. 오열사로 불렸죠. 남의 팀이면 미운데 내 팀일 때는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는 사람이 바로 오재원 선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른 팀에는 또 어떤 이슈가 있었고 팀 순위는 어떻게 변했는지를 살펴봐야겠죠. 이야기는 잠시 쉬었다가 와서 자세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짜릿함이 살아있는 시간 한상원의 스포츠. 자, 야구계 이슈부터 논란까지 정확하게 짚어드립니다. 귀에 쏙쏙 박히는 야구 이야기 스트라이크존 문화일보의 정세영 기자, KBS 스포츠 취재부의 김도환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드렸던 대로 삼성이 10위로 내려앉았고요. 다른 팀들의 순위 변화는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정세영 기자가 팀 순위를 정리해 주시죠. 지난주 월요일과 비교할 게 1위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지난주 2위였던 SSG가 주간 성적 5승 1패를 기록하면서 다시 1위로 올라섰고요. LG가 2위로 한 계단 내려졌습니다. 두 팀의 격차는 0.5경기입니다. NC 3위, 롯데 4위, 두산 5위 순위는 지난주와 같은데요. 4위 롯데가 최근 10경기에서 2승 8패로 부진하면서 33승 33패로 5할 승률의 턱걸이한 것도 눈에 띕니다. 세 구단에 이어 키움이 지난주보다 한 계단 올라선 6위에 자리했고요. KT도 지난주 8위에서 7위로 올라섰습니다. 반면 기아는 지난주 6위에서 8위로 추락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하위 자리는 바뀌었는데요. 삼성이 최하위로 떨어졌고 하나가 9위로 올라섰습니다. 네. 일단은 순위 변동은 없지만 롯데가 제일 좀 눈에 띕니다. 6연속 루징 시리즈예요. 야, 지금 롯데가요. 최근 10경기 2승 8패고 제가 한 달 전에 플러스 12인가 거기까지 봤는데 지금 나띵 제로가 됐어요. 그렇죠. 지금 승패 마진이 없는 상황까지 갔는데 게다가 지금 22일 날 나균환 선수가 우측 팔꿈치 내측 부에 이제 염증이 있다는 이제 소견을 받았기 때문에 롯데자이언츠에 지금 근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난번에 서튼 감독이 제가 인터뷰했던 게 아직 뭐가 기억나냐면 안건수 선수가 빠지면서 팀 타선이 약해졌다라고 이제 코멘트를 하셨어요. 그런데 프로 구단은요. 한 명이 빠진다고 해서 이게 약해지면은 그 프로 가을 야구 갈 자격이 없어요. 강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강팀이 되려면 그렇죠. 아무리 기둥 선수가 빠지더라도 뭐 이 없으면 잇몸으로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거에 하나 걸리고요. 또 잘 나갈 때 원래 팀 케미를 건드리는 게 아니라는 뭐 정설이 있는데 그동안 이제 꾸준하게 트레이드도 좀 해왔고 여러 가지 케미를 좀 건드린 부분이 있거든요. 물론 지금 이호연 선수가 KT에서 이 코 골절이었나요? 그것 때문에 이탈하긴 했지만 이호연이라는 왼손 그 쏠쏠한 타자를 놓친 점도 저는 조금 아까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반면에 두산이 또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제는 또 대승을 거뒀어요. 어제 두산이 최근에 두산이 맞나 싶을 정도로
두산이 최근 경기에서 3점 이상 뽑는 게 엄청 그렇죠. 힘들었거든요. 어제는 20안타 17득점으로 키움 마운드를 거의 뭐 두들겼습니다. SSG의 그 전에 이제 수입회를 당해서 두산으로선 반전이 좀 절실했는데 이번에 반전이 성공했는데 일단 이승엽 감독의 용병술이 좀 적중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평소 2번 타자로 나섰던 허경민 선수를 좀 선두차로 보내고 양의지 선수에게 지명 타자를 맡겨 이제 타격에 좀 집중하게 했는데요. 네. 이 변수가 적중했습니다. 두산은 선발 전원 안타를 어제 때리면서 20안타 그리고 타선도 완전히 반전에 성공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 밑에 자리하고 있는 키움 같은 경우에는 맥키니 선수가 데뷔전을 가졌네요. 맥키니 선수 4이닝 5안타 3볼넷 2탈삼진 2실점 좀 난조를 보였는데요. 맥키니 선수는 이제 KBO 리그에서 5년간 활약했던 에릭 요키시 대체 선수로 네. 한국 무대에 입성을 했는데 제구가 괜찮을 것이다. 그리고 뭐 전체적인 뭐 밸런스나 이런 게 좋을 것이라 했는데 어제 82개를 던졌는데요. 1회 이후 추가 실점은 없었지만 구속도 좀 아쉬웠고 제구력 면에서도 좀 합격점을 받지 못했습니다. 네. 자, 일단은 응급처치용이었으니까요. 뭐 일단 그 역할을 잘 해줘야 뭐 키움이 전년도와 같은 성적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요키시의 빈자리가 더욱더 크게 느껴질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또 놀라운 건 KT입니다. 야금야금 올라오고 있어요. KT가 지금 뭐 거인 잡는 마법사로 맹위를 떨치고 있는데요. 네. 창단처 롯데전 2연속 수입을 하면서 지금 최근 10경기에서 KT가요 무려 8승 2패예요. KT가 마이너스 10 밑으로 마진이 내려갔던 적도 있는데 지금 어느덧 마이너스 5니까 5경기 아마 한 달 사이에 충분히 그 줄일 수 있는 그런 성적인 것 같고 이렇게 되면 사실 지금 롯데가 워낙 하락세이기 때문에 네. 롯데가 지금 이 추락하는 부산갈매기 이 추세가 계속되면 KT가 그 자리로 올라갈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 덧붙이자면 하나 이글스가 지난주 성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4월에 굉장히 안 좋았지만 최근 10경기 6승 3패 1무로 해서 하나 이글스 독수리의 상승세도 무시 못할 수 있는 KT가 떠올려보면 지난해도 전반기 전까지 그렇죠. 마이너스 3개 정도밖에 안 됐는데 결국 가을 야구 갔거든요. 네. 올해도 KT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반면에 기아는 어떻게 된 건가요? 굉장히 부진한데요? 기아가 지금 최근 10경기 5할을 지금 못 채우고 있고 지금 어느덧 마이너스 5거든요. 네. 그런데 기아 같은 경우는 지금 김도영하고 나성범이 지금 금요일부터 합류를 한 데다가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외국인 한 명을 뭐 지금 없어서 못 구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거의 메이드 됐다는 얘기가 들리죠. 네. 예, 메디냐 같은 경우에 만약에 그 교체 카드가 성공하면 그래도 저는 기아도 끝까지 한번 5강을 향해서 지금 8등이지만 한번 비벼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지금이 이제 딱 거의 중간쯤 다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죠. 프로야구의 중요합니다, 판도가. 자 이쯤에서 다시 한번 두 분께 여쭤볼게요. 가을 야구 5강 어디까지 보십니까? 일단 뭐 SSG. LG, SSG 말씀하지 마시고요. 이게 뻔한 얘기하지 마시고. 롯데 어떡합니까 이거? 자 과연 5강 어떤 팀이 갈 거다. 결국에 맨 마지막에 남는 5자리의 주인공은 누가 될 거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NC도 안정권이라 보고요. KT 키움이 갈 것 같습니다. NC, KT, 키움. 알겠습니다. 어떠세요? 저는 롯데 그래도 한번 롯데가 지금 외국인 얘기가 성민기단지 아직도 안 하고 계신데 외국인 3명 중에 1명 정도를 교체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 교체하고 뭔가 좀 카드가 나온다면 롯데가 지금 이대로 물러나기에는 너무 억울한 시즌 아닌가요? 이번에? 억울하죠. 네, 지금 뭐 4, 5월에 이렇게 달리다가 정말 추락도 그냥 뭐 완전히 지금 90도로 지금 추락하고 있는데 이번 주부터 좀 반등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 자리를 놓고 정말 치열할 것 같은데 제가 좀 흥미롭게 보는 거는 하나가 물론 5강이 들지 못할 것 같긴 하지만 지금 5월 이후로는요 거의 5할 가까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매경 성적이 10승 10패. 그러니까요. 6월이 그렇잖아요. 지금 하나 이글스가 고춧가루 부대로 맹위를 떨칠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세영 기자가 밟은 전철을 그대로 밟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한번 과연 이 가을이 왔을 때 어떤 팀들이 상위 5손가락 안에 들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KBO 올스타 베스트가 있었는데 최다 득표의 영예를 이정우 선수가 안았네요. 네, 120만 표가 넘게 받아서 1위에 올렸고요. 예, 김민석 선수, 롯데 김민석 선수가 고졸 신인으로 역대 4번째로 베스트 10위에 포함이 됐는데
그리고 올해 좀 특징이 10개 구단 체제 이후 처음으로 모든 팀에서 한 명 이상의 선수가 팬투표로 올스타에 선발됐습니다. 이게 그렇군요. 좀 가장 특이점입니다. 그리고 롯데가 7명으로 드림 올스타에 가장 많은 올스타를 원래 10명이었었어요. 이 성적 때문에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심지어 줄어든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또 장마 때문에 이번 주는 야구 경기가 많이 없을 수도 있는데요. 또 이게 끝나고 나면은 올스타전도 있고 또 다시 한번 뜨거운 여름을 야구와 함께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야기를 끝으로 이번 주 스트라이크 존은 마무리하겠습니다. KBS 스포츠 취재부의 김도환 기자, 문화일보의 정세영 기자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내일도 저녁 8시 30분에 뵙겠습니다. 한상원의 스포츠.